자, 오늘 히든 종목 일단 백신 생산 쪽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제가 볼 때는 20% 이상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간만에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 분위기가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지막에 히든 종목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41만 3천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5월달 들어와서 흐름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포스코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보실 때요, 상승을 하면 상승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 한번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가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철강 가격이,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플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포스코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철강 가격 인상, 상승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1분기 실적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부터 공교롭게도 주가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포스코의 주가가 물론 작년 3월 때부터 상승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건 작년 10월 달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래서 가격을 보시게 되면 20만원에서 41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100% 더블이 올라왔죠. 100% 더블이 올라왔습니다. 더블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강 가격 상승,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1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실적을 언제 발표한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지금 4월 26일이에요. 4월 26일인데 4월 26일 이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6일이 한번 요 정도 됩니다. 4월 26일까지 올라왔는데 4월 26일 이후에 물론 37만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37만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보통 그 주가가 생각대로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더 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주가가 더 못 가거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도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매수를 해줬죠. 매수를 해주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자 보시면 5월 11일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좀 주춤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주춤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가 철강 가격 상승, 그리고 1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도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뭘 봐야 될까요? 철강 가격 동향을 좀 봐야 되겠죠. 철강 가격 동향을 봐야 됩니다. 자, 철강 가격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신 화면이 철강석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3월달, 4월달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최근에 4월달까지 쭉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잠시만요. 좀 화면 좀 더 키울게요. 자 보시면은, 자 철광석 가격 추이, 자 보세요. 3월달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은 4월달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5월 10일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최근에 5월 12일날 237달러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N자형이 치고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12일날 철강석 가격이 고점을 찍었어요. 자, 요거와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연동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2일 날 철강석 가격이 237달러를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5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상승하면 상승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상승한 이유가 철강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상승한 이유가 결국 철강 가격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 꺾였죠. 주가도 같이 꺾이죠. 자, 상승했던 이유가 1차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주종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어쨌든 뭐 보세요. 1월 달 같은 경우에 뭐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1선을 잘 안 깨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21선을 잘 안 깼어요. 그런데 이 21선까지 조정은 어쨌든 철강 가격 요 이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21선을 또 이탈시킨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자, 최근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압니까? 테이퍼링이 뭐예요? 그 시중에 풀어놨던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중에 보세요.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돈이란 걸 많이 풀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돈이 흔해지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소위 말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게 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돈에 투자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화폐 가치와 상품 가치 사이 요게 물가입니다. 요게 물가. 자, 보세요. 화폐 가치, 상품 가치, 그러니까 실물 자산 가치.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도 될 수 있고 철강도 될 수 있습니다. 요 상품 가치, 요 구간이 갭이 소위 말하는 요 구간. 소위 말해 그 유식한 말로 스프레드라고 그러고요. 이 차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요. 이 화폐 가치와 상품 가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인플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 가치와 상품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디플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중에 자, 미국 연준에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고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죠. 자,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1,400달러 두당 1,140만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반대로 상품 가치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뭐 올라간답니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과 같은 기금속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철강과 같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플레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철강, 건설, 화학 쪽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실시를 한다는 건 그동안 시중에 걷어놨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갭 사이가 다시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이 상품 가치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 도리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서 포스과 같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연관된 종목들이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학, 철강주가 하락을 하게 되고 보세요. 오늘 철강 계속 하락하죠. 건설 하락하죠. 화학 하락하죠. 금융주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으로서 금리 인상 기대감을 해서 금융주, 보험주,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오늘 반대로 뭐가 강세입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자동차. 원래 소비와 관련된 미국 소비와 관련된 대장주는 원래 IT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온도차 때문에 상대적으로 IT가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뭐 다음에 시향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보세요. 포스코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철강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어쨌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돈의 투자, 화폐 가치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중에 돈을 풀므로 인해서 돈을 풀었다가 걷어들이게 되면서 다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돈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매력 포인트가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쪽 돈 쪽으로 화폐 투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포스코가 최근에 와서 조정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화폐 가치와 상품 가치의 어떤 갭 차이, 이 내용은 한 번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들어보시고 두 번 들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음에 또 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스코가 그동안은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21선이 이탈이 됐죠. 그동안 어쨌든 21선을 지켜줬는데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탈을.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은데, 당장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이 아니고 2017년도에 주가 하자, 예전에 주가 한참 잘 나갈 때 요 구간, 2010년 요 구간을 좀 보고 싶은데, 2016년, 2017년 요 구간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17년 넘어가는 구간에서 대지 상승이 있었죠. 그죠? 그때 반도체 가격의 상승, 요 호재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 마찬가지 21선 지지, 21선 지지, 21선 지지 하다가 61선 조정받고 다시 21선 지지, 그 다음에 올선을 바뀌고 난 다음에 21선을 이탈하니까 어디까지 가죠? 121선 부근까지 내려가죠. 종목 상담이란지 차트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 사례를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과거 차트를 좀 많이 봤는데, 과거 사례를 보는 게 가장 믿음직해요. 가장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2010년도에 대지 상승으로 가게 되면서 21선의 지지라인을 보였지만은 이 21선이 깨지게 되니까 어디까지 갔었다? 1차적으로 61선. 자, 잘 보세요. 지금 포스코와 하이닉스의 2016년, 2017년 차트와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자, 21선 지지라인으로 가다가 61선까지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지지, 그리고 21선 이탈. 거의 비슷하죠.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121선까지 갔었죠. 그러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21선, 21선, 61선 조정, 21선 지지, 21선 다시 이탈. 그러면 121선, 30만 5천원까지 일단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이 좀 길더라도 한번 쭉 보세요. 분명히 오늘 내용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자, 오늘 히든 종목. 일단 바이오 쪽입니다. 일단 백신 생산 쪽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종목도 좀 이따가 두 번째 종목에서 말씀드릴 종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고점. 이 16만원 부근을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제가 볼 때는 20% 이상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돌파, 올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백신 쪽 얘기만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